작은 서점. 우리의 삶은 우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정영수의 단편소설 여름의 궤적 첫 문장으로 작은 서점 문 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그 우연들은 우리 삶에 어떤 흔적을 남기기도 하죠. 소설 속에 등장하는 자연사 박물관에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마련된 장유진의 책갈피에서 여름의 궤적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저희가 서점 문 연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그럼에도 애청해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계십니다. 홍지연님께서 어머 작은 서점이라니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처음 듣고 좋아서 글 올려봅니다. 남겨주셨고요.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서 한 청취자분은요. 이런 프로그램이 생겨서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또 응원의 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드디어 KBS에서 책 프로그램 제대로 하는구나. 화이팅! 하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들도 회사 내 다닐 때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데요. 더욱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KBS 1라디오 작은 서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문자와 모바일, 플레이 콩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번호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장은 100원입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꽃과 잎 사이, 책장과 책장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언제든 끼워두세요. 장유진의 책갈피. 에세이 우리가 반짝이는 계절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장유진 작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가수는 노래 제목 따라간다는 말이 있는데 소설가도 좀 그렇죠? 뭐 우리가 반짝이는 계절 이 제목처럼 작가님도 처음 뵀을 때보다 더 이 반짝반짝이는 감도가 더 더해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이 제목이 나를 조금 더 밝고 명랑하게 만드는 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책 특히 뭐 단편 제목도 그렇지만 출판할 때 책 제목을 정할 때 이왕이면 좀 긍정적인 단어로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달까지 가자도 네. 이 책도 달까지 가자 이런 느낌으로. 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음침하거나 좀 네. 부정적인 단어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평생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고 생각하면 조금 그쵸? 힘들 것 같긴 해요. 제 프로필 옆에 항상 따라다니는 이름이니까 네. 신중하게 짓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키워드로 어떤 작품을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청춘인데요. 네. 오늘은 단편 소설 한 편과 영화 한 편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 조금 특별히 영화까지 네. 추천을 해주셔서 저도 그 소설 한 편과 영화 한 편을 미리 살짝 엿보고 왔습니다. 먼저 소설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가져온 소설은 청춘이라는 주제를 들었을 때 생각난 소설인데요. 네. 제가 완전 청춘이 아니라 그런지 청춘이라는 키워드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뭔가 지나간 청춘이라는 느낌으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설도 영화도 어떻게 보면은 지나간 청춘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느낌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저는 청춘하면
지나간 정도가 아니라 선사시대 느낌? 네.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하더라. 뭐 이런 느낌? 그 방금 말씀하신 선사시대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는 소설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번 소설은 네. 정영수 작가님의 애호가들이라는 소설집에 수록된 여름의 궤적이라는 소설인데요. 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소설이고 배경이 이제 일본 도쿄에서 네. 일어난 하루 동안 벌어진 일이에요.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이 화자가 도쿄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지금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서점에서 자연사 박물관에 갔다가 무언가가 너무 궁금해져서 그 자료를 찾으려고 늦봄에 막 땀을 흘리면서 이 서점 저 서점 돌아다니다가 평소에 가지 않는 곳에 서점에 갔는데 네. 거기서 전 부인을 만난 거예요. 네, 하필 일본에서. 이혼을 했는데 전 부인을 네. 일본 서점에서 만났습니다. 네, 네. 그것도 평소에 가지 않는 서점에서. 그런데 이제 그 전 부인은 10년 전에 이혼한 전 부인이에요. 굉장히 어렸을 적에 결혼을 해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서울이었다면 한국이었다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네. 그래도 일본이잖아요. 잘 지냈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박사는 졸업도 못하고 일본에는 어찌어찌 건너와서 뭐 별 볼 일 없이 살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내 수업을 듣는 네. 귀여운 일본 어린 애랑 오다이바도 지난주에 다녀왔고 이런 얘기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속마음을 얘기하면서 좀 피상적인 얘기만 했다라는 식으로 하다가 자기가 자연사 박물관에 갔다 와서 자료를 막 찾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너도 우에노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에 가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전 부인은 약간 관심이 없다가 그래 뭐 가기 전에 한번 될 수 있으면 가보지 뭐. 네, 좀 뜬금없잖아요. 네, 너무 뜬금없죠. 남편이 나타나서 자연사 박물관에 가봐. 네, 근데 또 더 뜬금없이 이 부인이 혹시 너가 한국어를 여기서 가르친다고 하니까 네. 통역해줄 만한 학생이 있냐 라고 하는데 또 그 귀여운 일본 그 여학생을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 한국어를 잘하니까 또 통역을 소개를 시켜줘요. 네. 그런데 이 참 만남이 얼마나 재밌냐면 그 귀여운 일본 여학생이랑 오다이바를 간 이유는 네. 사실 자기 남자친구랑 헤어져야 되는데 네. 헤어진 물건을 돌려주고 와야 되는데 그 남자친구가 오다이바에 관람차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네. 혼자 가면 너무 질척거릴 것 같으니 선생님을 데려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용당한 네. 거죠. 아저씨 끌고 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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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같이 가서 기다려주고 돌아오는 길에 막 남자친구인 마사히로라는 남자친구가 얼마나 유치하고 무신경한 남자인지 막 얘기를 해요. 그럼 화자는 또 막 맞장구를 쳐주거든요. 네. 그럼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녀가 늘어놓는 마사히로의 단점들은 내가 생각하기로 거의 모든 어린 남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일 뿐이었다. 뭔가 정치적인 이념도 나랑 다르고 네. 뭐 생각도 없는 것 같고 네. 시시한 거예요 지금. 맞아요. 이 일본 여자아이가 느끼기에는. 네. 네. 그런데 이 마사히로 그 전 남친과 이 귀여운 일본 여자 학생 그리고 전 부인과 네. 이 화자가 네. 다 같이 자연사 박물관에 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통역을 부탁했는데 그 전 부인이 네. 그렇죠. 이 학생과 친해지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 여자아이와. 그래서 이제 같이 우르르 몰려다니게 된 네. 거예요. 네. 자연사 박물관에 가기 전에 네. 가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럼 선생님도 가실래요? 네. 그리고 사실 저 그 남자친구랑 다시 사깁니다. 이러면서 되게 이상한 조합으로 그렇죠. 자연사 박물관을 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화자의 전 부인과 우연히 알게 된 그 또 여학생의 전 남자친구. 근데 그 전 남자친구는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그렇죠. 이 분위기 어떡하죠? 너무 네. 이상한 조합으로 네. 가게 되는데 제가 처음에 그 서점에서 전 부인을 만날 때 자연사 박물관에서 본 무언가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자료를 찾다가 만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 자연사 박물관에서 충격받았던 그 장면을 좀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 진짜 지금 소름이었던 게 네.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봐야지 하고 이렇게 표시해놨던 부분이었구나. 네, 지금 바로 읽어주셨어요. 역시 좋은 장면은 다들 똑같나 봐요. 전 만약에 저기 장 작가님이 이 부분 안 읽으면 제가 짧게 한번 요거 좀 읽어서 공유해야지 했는데 어머
왜 독서 토론회나 뭐 이런 거 하면요. 네. 이렇게 나 좋아하는 부분을 서로 꼽는데 우연히 이렇게 겹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야말로 찌찌뽕할 때가 있는데 정말 아니, 그래서 방금도 네. 제가 쪽수를 알려드리지 않았는데도 그 부분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지? 저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적어놨잖아요. 네. 와, 저는 어떤 면에서 이거를 다시 읽고 싶었었냐면 전 자연사박물관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좋아하시는 서대문구에 있어요. 그쵸. 네네. 가보셨어요? 저 한번 가보고 싶어요. 엄청,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책에서 묘사된 그 일본의 자연사박물관이랑 느낌이 굉장히 비슷한데 네. 정말 저도 유치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이 남자 주인공처럼. 근데 네. 가보면 진짜 이런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은 하지만 존재했었다고 하는 이 생물들의 뭐 정말 앙상한 뼈들만 있는데 거기 서 있으면 진짜 이 느낌 그대로거든요. 갑자기 막 살이 붙고 가죽이 입혀지고 털이 솟게 만들면서 막 초원에 막 그 동물의 소리가 들리는 그 느낌이 드는데 그거를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해 보고 정말 놀랬거든요. 너무 잘 쓰셨죠. 네네. 이거다 바로. 내가 자연사박물관 좋아했던 게 이 느낌인데 네. 정말 이 전율이었는데 그러면서 다시 또 다른 전율을 지금 작가님이 그게 한 마리가 아니라 갑자기 때로 우르르 막 뛰어다니는 듯한 장면이 막 상상이 되면서 재밌다. 네. 너무 좋은 장면이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 어색한 관계의 4명이 근데 사실 다른 그 두 어린 커플은 어색하지 않아요. 그냥 그쵸. 지금 뭐 다시 붙었으니까 알콩달콩 뭐 난리가 난 그 네. 커플이고 근데 이 둘은 그 장면들을 보면서도 뭔가 지금 이질감을 서로 지금 느끼고 있는 건가요? 어떤 느낌일까요? 이 두 사람은? 그래서 이 4명이 네. 자연사 박물관으로 들어가서 여러 조형물들 보면서 감탄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 화자가 전부인과 나의 예전 모습을 떠올려요. 네. 그 부분도 너무 좋은데 이 부분도 살짝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박물관을 보고 네. 막 스게스게요 대단하다 하면서 호들갑 떠는 그 어린 커플을 보면서 이렇게 예전 부인과의 네. 젊었던 과거를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네. 그 문제에 인드리코테리움 앞에 점점점 다가가게 돼요. 네, 근데 네, 네. 이 장면이 다가가는 장면이 너무 재밌었던 게 저는 이미 한 번 봐서 화자는 이미 한 번 봐서 네. 알고 있는 거고 이제 나머지 3명에게 처음 보여주는 네.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뭐 책 같은 것도 내가 이미 본 걸 보여주거나 네. 이미 본 거를 누구한테 추천할 때 내가 좋아하는 장면이 나오면은 얘가 이거 잘 보고 있나? 그쵸. 마음에 네. 드나? 그게. 그래서 자꾸 네. 활기차게 네, 네. 견눈질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화자도 인드리쿠테리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감동했던 것만큼 이 선영, 전부인과 나머지 일행들이 감동을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약간 hir글hir글 보면서 다가가는데 거기서 이제 선영도 그 앞에서 그 조형물을 보면서 약간 넋을 놓고 그 바라보게 돼요. 네. 그 부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의 이제 마지막 장면에 가까운데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도 자기들이 영원할 줄 알았겠지. 눈물 나. 너무 좋아하는 대사예요. 네. 아마 오늘 이 주제가 청춘인데 네. 그 청춘하면 따라오는 그 부재 같은 거라 그래야 될까요? 맞아요. 자기들이 그러네요. 영원할 줄 알았겠지. 딱 그냥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되네요. 맞아요. 이 소설을 제가 읽은 지도 이게 2017년에 나온 책이네요. 네. 근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좋아하고 여러 번 읽은 소설도 오랜만에 몇 년 뒤에 들춰서 또 읽으면 또 재밌어요. 왜냐면 그걸 모든 걸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책 한 권에서 아니면 소설 하나에서 네. 진짜 어떤 문장 하나 그리고 그 장면을 봤을 때 내가 느꼈던 기분은 정말 무슨 낙인처럼 생생하게 제 몸에 남아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들도 자기들이 영원할 줄 알았겠지. 딱 이 한 문장이 저한테는 가장 크게 남았던 네. 문장이었어요. 작가님 혹시 이런 정말 놓칠 수 없는 문장들이 어느 순간 나한테 왔을 때 네. 이거 어떻게 하세요? 적어두세요? 아니면 그냥 흘러가게 냅두세요? 이 정도로 강한 문장은 네. 굳이 적지 않아도 이미 제 몸에 딱 새겨져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메모를 많이 하진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저는 저한테 이렇게 문자로 남겨놓거든요. 네, 그 문자로 찾는 게 쉽잖아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네네. 저는 이제 소설을 읽었을 때 말고 지나가다가 그냥 누가 한 한마디가 갑자기 너무 와닿고 그걸 읽고 싶지 않을 때 그때 나에게 보내기. 네네. 그리고 나에게 보내기라는 네. 사실 그건 서비스의 기능이긴 한데 네.
그 나에게 보내기라는 말 자체도 너무 귀엽고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나에게 보내기를 잘 이용합니다. 네. 이것들이 하니까 좀 어감이 굉장히 달라지네요. 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들도 자기들이 영원할 줄 알았겠지. 오늘 요 문장 하나 건져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선영이라는 옛 부인, 전 부인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뜨거운 도쿄 여름이었잖아요. 네. 이 화자에게는 앞으로 이 짧은 순간에 아까 그 지구상에서 가장 큰 포유류 앞에서 그 선영이 한마디 던졌던 게 평생 남을 흔적이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요거를 저는 오늘 이제 약간 숙제처럼 빠르게 진도 빼느라고 그냥 훅 이렇게 읽고 왔는데 작가님이랑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으면서 곰곰이 씹어가면서 다시 이렇게 들으니까 좋네요, 진짜. 너무 좋은 소설이죠. 자, 청춘하면 떠오르는 책 정영수의 단편소설 여름의 궤적 오늘 함께 읽어봤습니다. 이 청춘과 어울리는 노래 여기서 한 곡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글렌 체크의 페인트 잇 골드란 노래인데 이 노래가 글렌 체크의 2집 정규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 그 정규 앨범의 앨범 제목이 유스예요. 유스하고 느낌표. 네네. 그래서 청춘하면은 사실 이 글렌 체크에 대해서도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해도 될지 모르겠네. 시간 문제상. 네. 글렌 체크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한국의 PD들이 가장 좋아하는 밴드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왜냐하면 배경음악으로 되게 많이 쓰이고 그래서 저는 글렌 체크가 처음 데뷔했을 때 1집 때부터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1집이 너무 파격적으로 좋으면 그 남 걱정은 천재 걱정은 하는 게 아닌데 2집도 이만큼 좋아야 되는데 막 제가 괜히 서퍼머 징크스 막 이런 거 오면 어떡하지? 막 별의별 걱정을 다 하는 거예요. 저 혼자. 그랬는데 딱 이 유스 앨범이 나왔을 때 됐다. 남 걱정은 하는 게 아니구나. 너무 좋다. 더 좋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페인트 잇 골드 듣고 오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장유진의 책갈피 장유진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글렌 체크의 첫 앨범을 만나고 그 감동 때문에 다음 앨범에서 좀 뭔가 흐지부지하면 어떡하지 정말 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작가님을 바라보는 독자들도 그럴 것 같아요. 처음에 딱 장유진이 나와서 이거 너무 좋은데 이 작가 다음 거 기대해봐 이제 한데 이제 약간 이제 어떤 부모의 마음으로 두 번째 걸 잘 안 돼서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근데 계속 잘 되고 있어요. 이 작가의 또 어떤 이 뮤지션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독자들은 그걸로 되게 대리만족을 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그 청춘인 거잖아요. 그 당사자들의. 그런 면에서 우리 장유진 작가의 정말 청춘은 계속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반짝이고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 청춘은 얘기해봐요. 청춘은 뭐예요? 이렇게, 그런 대화를 나누기는 좀 너무 막연하긴 한데요. 그냥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장유진 작가가 생각하는 청춘이란 무엇인가요? 이거 한번 지나가 버린 거. 지나가 버리고, 그래. 그러지 마시고. 모르겠네요. 지나가 버린 게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제가 골라온 것들도 다 그렇고. 아니, 왜 그 노래 있잖아요.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왜 다들 청춘하면 떠나간 거 아쉬운 거 왜 그렇게만 생각하지? 그 한복판에 있을 때는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게 바로 또 청춘이라는 겁니다. 이번엔 그래서 그런 청춘을 정말 사라지고 멀어지는 거를 손에 또 한번 잡아보기 위해서 영화 한 편도 우리 같이 얘기 나눠볼까 하는데 우리 장유진 작가께서 소개해 주신 이 영화 제가 주말에 봤거든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어떤 영화죠? 주제가 청춘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직관적으로 떠올린 유스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되게 좋은 영화인데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꼭 추천드리려고 가져와봤습니다. 파울로 소렌티노의 유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진짜 말씀하신 대로 9년 전 나온 영화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에서 너 주말에 뭐해? 나 이거 유스란 영화 봐야 됐을 때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덜 알려진 영화임은 분명해요. 하지만 찾아보면은 OTT 등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받아볼까요? 일단 이 작품의 배경은 스위스에 있는 엄청나게 호화로운 고급
리조트에서 시작을 해요. 거기 안에서 벌어지는 얘기인데 이렇게 호화롭은 고급 리조트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되게 이미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뭐 노년이나 여생을 보내는 그런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 휴가를 오는 곳이겠죠. 여기서 되게 다양한 여기서 투숙을 하는 휴가를 보내는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주인공은 프레드 벨린저라는 그 은퇴를 선언한 거장 마에스트로, 지휘자이자 작곡가가 나와요. 네. 그런데 이 지휘자이자 작곡가가 그 영국 여왕의 특사를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실 영국 여왕으로부터 어떤 연회에서 특별한 지휘를 해달라, 연주를 해달라 요청을 받아요. 근데 그 곡이 이 지휘자가 작곡한 심플송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하고 사랑받는 곡이겠죠. 이거를 여왕님께서 꼭 좀 해달라고 하신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나는 더 이상 그 곡을 지휘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거절을 해요. 근데 누가 여왕님의 그 영광스러운 요청을 거절을 하겠어요. 네. 그래서 특사가 계속 난감해하고 계속 그 특사가 찾아와서 제발 해달라고. 네. 최고의 소프라노인 조수미 씨를 붙여주겠다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네. 조수미면 최고 아닌가요? 네, 네. 왜 거절하시나요? 그러는데 계속 이제 개인적인 사유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그 사유가 밝혀지게 돼요. 저는 이제 스포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이 청취자분들께도 스포를 하지 않는 선에서 공식 예고편에 나오는 선에서 얘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특사가 이렇게도 얘기해요. 혹시 지휘하는 법 잊으신 건 아니죠? 이러면서 긁어요, 막. 네네네. 그랬는데 딱 그때 그 지휘자 얼굴이 클로즈 되면서 아니, 잊지 않았지.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장면도 너무 좋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또 거장 영화 감독이 있어요. 네네. 믹 보일이라는 거장 영화 감독인데 이 지휘자랑 또 친구 사이예요. 젊었을 때부터 오랜 친구 사이고 이 거장 영화 감독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마지막 걸작, 마지막 이제 대단한 작품을 만들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영화는 이제 공동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네. 같이 시나리오 쓰고 연출하는 젊은 친구들을 데려와서 거기서 휴가를 보내면서 또 이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네. 이거를 이제 이 연출부 친구들과 계속 토론을 하면서 이 리조트에 머물고 있고 또 이 지휘자의 딸 리나라는 사람도 나와요. 이 사람은 이제 아버지의 약간 매니저 역할 같은 걸 하면서 아버지 업무를 봐주는 인물인데 또 이 딸도 사실 젊었을 때 음악밖에 모르던 아버지 때문에 약간 쌓인 게 많고 그걸 또 푸는 장면이 nao고 또 되게 성공한 젊은 영화 배우도 나옵니다. 짐이라는 영화 배우인데 네. 이 사람은 젊었을 때 로봇 영화를 찍은 거예요. 네네. 미스터 큐라는 영화를. 사람들이 나만 보면 미스터 큐 잘 봤어요. 미스터 큐 잘 봤어요. 라고 하는 게 싫은 거죠. 자기는 이제 그 다음 세계로 넘어가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심플송을 연주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있는 지휘자를 보고 당신 나랑 되게 비슷한 비애를 가지고 있다. 얼마나 더 좋은 곡을 작곡을 많이 했는데 사람들은 너한테 심플송을 연주해달라고 한다. 이러면서 또 약간 친해지고 또 미스 유니버스도 나옵니다. 그래서 미스 유니버스가 포상으로 이 리조트의 숙박권을 얻어서 미스 유니버스가 온대 이러면서 막 또 그 노인들 사이에서 또 막 회자가 되고 또 사실 전 이 인물도 너무 좋아하는데 그 선수가 있어. 네. 그 축구 선수가 있어. 라는 식으로 나와요. 네. 근데 되게 유명한 은퇴한 축구 선수인데 사실 실제 그 인물을 쓰면은 안 되니까 네. 계속 그 선수라는 식으로 하는데 누가 봐도 마라도나. 네. 그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말씀해 주셨으니까. 왜냐면 마라도나가 이제 오른쪽 팔에 그 체게바라 타투가 있는 걸로 유명한데 영화에서는 이제 등에다가 그 체게바라 타투가 있는 굉장히 거구에 그래서 수영을 한번 하고 나오면 너무 이제 몸이 거구가 돼서 산소호흡기를 해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유스라는 이 영화가 되게 노년을 보내고 있는 노인들이 막 나오는데 거기서 마사지를 해주는 사람들은 너무 젊고 그리고 이 노년의 거장 영화 감독과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은 또 너무 젊고 그리고 이
이 그 축구 선수의 전성기가 얼마나 화려하고 날렵했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거구의 몸을 이끌고 산소호흡기를 해야 되는 그 이 젊음과 청춘을 대비시켜주면서 보여주면서 네. 그 대비가 되게 극명하게 드러나요. 네. 그래서 이제 청춘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삶에 대해 되게 다양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많은 인간 군상들이 갑자기 한 공간에 머물러 있어서 저는 처음에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네. 계속 등장을 하니까. 뭔가 이게 또 얽히고 설키고 무슨 뭐 또 지정이 일어나지 않나 뭐 이런 좀 두려움이 있었는데 네. 그런 류의 영화가 아니라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되게 애정어리게 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푸근하게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는 영화입니다. 네. 근데 어떤 면에서 이 영화를 참 좋은 영화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우선 제가 네. 아까 읽어드렸던 정영수 작가님의 소설처럼 잊히지 않는 장면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 명이 만약에 이 영화를 보고 모여서 넌 어느 장면 좋았어? 맞아요. 장면 네. 하나씩 얘기하면은 그걸 다 모으면 그냥 이 영화가 될 것 같은 느낌? 네. 너무너무 그냥 한 장면 한 장면이 다 좋아서 저는 보셨다고 하셨으니까 네네. 아나운서님이 좋았던 장면, 제가 네. 좋았던 장면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얘기해보고 싶어요. 저는 우선 제일 그냥 오랫동안 그 광경이 남는 거는 그 두 거장들 거의 한 뭐 80에 가까운 노인 두 사람이 온천에서 이렇게 둘이 있는데 아까 말한 그 미스 유니버스가 나체로 들어와요. 네네. 이 노인들이 눈을 떼지 못하면서 자기 인생 마지막에 최고의 풍경을 보고 있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스태프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장면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 꿈에도 등장을 하잖아요. 네네. 미스 유니버스가 온다는 네, 소식을 네. 듣고. 그런데 제가 또 좋아했던 장면은 네. 거기 이어서 말씀드려보면 그래서 그 미스 유니버스가 온다는 소식에 그 미스 유니버스가 굉장히 성적으로 대상화된 모습으로 네.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데 정말 그 미스 유니버스가 와요. 네. 오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상상 속에 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연회장에서 밥 먹고 있는 자리에 이제 와서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다들 네. 인사를 하는데 그거 있잖아요. 되게 아름다운 여성이 하나도 안 꾸민 모습으로 화장기 하나 없이 머리를 감으러 가는 건지 아니면 감고 나온 건지 굉장히 젖어가지고 수건 둘둘 만 모습으로 완전 생얼로 꾸미지 않고 와서 안녕하세요. 저 미스 유니버스입니다. 이러면서 미스터 큐 잘 봤어요. 네. 이러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 미스터 큐에게 또 그 영화 배우가 긁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화 많이 보냐? 뭐 연기자를 꿈꾼다던데 뭐 로봇 영화 말고 다른 것도 보냐? 예능 프로만 보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또 막 긁어요. 괜히 긁혀가지고. 네. 근데 그때 이제 미스 유니버스가 하는 말을 하는 장면. 네. 그러면서 모두가 이제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막 몸매만 아름답고 멍청한 여자가 아니었구나. 네. 그걸 깨닫는 장면도 너무 좋았어요. 네. 저는 이제 그 지휘자가 뭐 후반이에요. 그 이제 네. 의사를 만나는데 의사가 이제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좀 담으려고 막 이제 애를 쓰는데 그 거장, 그 지휘자께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늙어가는 게 뭔지 잘 모르는데 나도 모르게 이 나이가 되어버렸다고. 그게 확 와닿았었어요. 그 장면도 너무 좋았어요. 네. 이제 저도 이제 어찌 보면 그 노년을 향해 가는 그 기로인데 50이거든요. 근데 저는 동안이셔서 늙어간다는 게 뭔지 저도 모르겠거든요. 근데 어느덧 지금 50에 와 있고 한 10년 뒤면 또 거기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그 나이 든다는 거에 대한 어떤 계속 깊이 있는 성찰이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중에 맞아요. 이런 얘기 안 하려면. 근데 그 한 장면의 그 대사가 저도 이제 뭐 어디다 적어놓진 않았지만 머리에 콕 박힌 그 장면에. 그리고 제가 이제 청춘이라는 주제로 하자라고 했을 때 이 영화가 생각난 물론 제목이 청춘이기도 하지만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영화 감독이 이제 그 친구인 지휘자랑 이제 리조트 방 안에서 얘기를 나누는 장면인데 같이 이제 막 아이디어 짜던 젊은 스태프들이 다 이제 지쳐서 일하다가 자고 있어요. 소파에 누워가지고 여러 명이. 근데 이제 그 감독이 그 자기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쟤네들이 대본 작업하는 걸 보면 뭉클하다. 그러면서 딱 두 명을 가르쳐요. 저 둘 보이냐? 사랑에 빠졌는데 본인들은 아직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이는 거야. 네. 노인들. 그래서 그 지휘자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니까 그냥 아는 거야. 사랑에 관한 건 전부 다 알지.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스태프들이 정말 자고 있거든요. 쓰러져서 노트북 껴안고. 근데 나중에 그 이 지휘자의 딸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딸이랑 막 어렸을 때 얘기를 하다가 지휘자가 그런 말을 해요. 뭐 내가 어렸을 때 뭐 내가 자는 척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부모들은 자식들이 자는 척하는 거 다 안다고. 왠지 그 장면이랑도 이 젊은 스태프들이 자고 있는 거랑 연결이 되면서 뭔가 이것도 다 감독이 심어놓은 장면들이구나. 네. 그리고 왜 산에 올라가서 이제 보통 우리가 가면 망원경으로 저 맞은편에 있는 산을 이렇게 당겨보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 근데 젊은 사람들은 멀리 있는 게 이렇게 가까이 보이는데 하면서 망원경을 거꾸로 이렇게 돌리면서 나이가 들면 이렇게 보인다. 반대로 보인다고. 예, 가까이 있는 것도 멀리 정말 사라져 가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망원경으로 빗대서 얘기하는데 그 연출이 너무 좋았죠. 저것도 한 방이구나. 저것도 한 방이구나. 네. 그리고 저는 그 감독이 이제 회상하면서 자기가 키웠던 그 50명의 여자 배우들을 들판에 딱 세워놓고 명대사를 한마디씩 그 치잖아요. 네. 그거는 정말 예술적인 그 한 컷이 아니었나 싶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이 영화가 잊히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너무 중요한 장면이니까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걸로 직접 한번 보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진짜 왜 이렇게 하고 나 정말 밤새도록 이 얘기하고 그쵸? 또 가서 보고 싶을 네, 정도로 청춘이란 무엇인가를 정말 깨닫게 해준 너무 소중한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네. 이 부장면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진짜 끝이 없구나. 그 심플송이라는 곡으로 네. 유명하잖아요. 근데 계속 그 리조트에 그 심플송에 처음에 바이올린 솔로를 시작을 하는데 그 바이올린 솔로 부분이 계속 어설프게 연주하는 소리가 계속 네. 들려요. 영화 그쵸. 내내. 그래서 그 프레드 벨린저 지휘자가 그 방문을 딱 열어요. 그럼 어떤 꼬마가 그 앞부분을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거 누가 만들었는지 아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서 나야? 그랬더니 안 믿어요. 네. 그래서 이거 곡 제목 뭐냐고. 그랬더니 심플송 3번이고 내가 작곡가 프레드 벨린저다. 그래서 이 꼬마가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보다가 이거 선생님이 시킨 곡이다. 처음 시작하기에 좋은 곡이다. 라고. 그래서 지휘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 단순한 곡이거든. 이름도 심플송이잖아요. 그랬더니 그 꼬마가 이렇게 말해요. 그거 단순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그래? 정말 아름다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딱 그 지휘자가 하는 말이 그래 아름답지. 사랑하고 있을 때 쓴 곡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도 너무 좋고 그 꼬마가 왼손잡이였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약간 위치를 조정을 해줘요. 넌 왼손잡이니까 약간 이렇게 해야 돼. 그러고 나서 갑자기 연주가 잘 돼요. 더 잘 돼. 네. 그 얘기를 또 다 같이 수영장에서 하니까 네. 문제의 그 은퇴한 축구 선수가 그 거구를 이끌고 막 천천히 오더니 사실 나도 왼손잡이야. 그러니까 다들 놀래면서 이보세요. 당신이 왼손잡인 건 전 세계가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마라도나가 이제 왼발 잘 쓰는 걸로 유명하니까 그래서 그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으면서 계속 그 선수라는 식으로 네. 상기를 시켜주죠. 여기서 계속 이제 깔려 있는 게 이제 심플송이잖아요. 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청춘이라는 건 정말 말 그대로 심플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가장 사랑했을 때 쓴 곡, 사실 20대 때 나눌 수 있는 30대 때 나눴던 그 사랑이 평생을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인생은 이렇게 심플하고 아름다운 거야를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이 곡을 놓지 않는데 이게 마지막에 아주 따단 이건 얘기하면 안 되는 네, 거죠. 네. 저는 그게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네. 마지막 장면이. 네. 아무튼 이건 꼭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놓치지 말고 보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청춘이라는 주제로 책 한 권과 또 영화 한 편을 봤는데 혹시 영화 대사 중에서도 좀 낭독으로 들려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제가 좀 적어오긴 했는데요. 그 자막으로 나오는 버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사진 속 멜란이 정말 아름다워. 맞아, 아름다워. 이제야 깨달은 게 있어. 사람은 아름답거나 추해. 이도 저도 아니면 그냥 귀여운 거야. 이번 휴가도 거의 끝이군. 다음 일정은 뭔가? 뭐 할 게 있겠나? 늘 그렇듯 집에 가야지. 난 아니야. 난 평소대로 안 해. 내 계획이 뭔지 알아? 새 영화를 찍을 거야. 감정이 과대평가됐다고 했지. 다 헛소리야. 감정이 전부야.
맞아, 이 부분 좋았어. 맞아. 네. 정말 감정이 전부야. 네. 아,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대사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네. 정말 오늘만큼의 이 추천작 이 두 개는 꼭 우리 청취자분들 함께 해주시고 또 나중에도 다시 듣기나 또 기회가 되면 같이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거든요. 저희는. 네. 자, 오늘 그러면 가시기 전에 끝곡 하나 더 좀 부탁드릴까요? 네. 끝곡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페퍼톤스의 네. 청춘이라는 곡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청춘에서 시작해서 청춘으로 끝나는 이 시간 여러분들 오늘 주무시기 전에 나의 그 청춘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또 책 한 권 또 다른 문학작품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정말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음 시간 기대하면서 오늘 선정해 주신 그 곡 띄워드리면서 우리 장유진 작가와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서점 오늘 문을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